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모아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사랑하던 사람에게 크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내 연애를 했는데요. 회사에서도 그 어디서도 말할 수 없는 연애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을 한 유부남입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일탈에 정말 짜릿하고 황홀했어요. 5년 정도 일한 회사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리고 이쁜 여자 직원이었어요. 키도 160 정도의 적당히 글래머러스하고 눈은 똘망똘망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남자들 모두 한 번씩 뒤돌아볼 듯한 얼굴과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어린 신입 직원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진짜 귀엽고 예쁘다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신입 직원 환영식을 한다고 회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팀장이 삼겹살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회식은 삼겹살을 먹으러 가는데 제가 남자 직원 중 막내라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하고 직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차이지만 막내라 항상 잡일은 제가 맡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서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명 좀 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채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신입 직원이 앉는 것 뒤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웃으며 말을 걸을 때마다 심장 소리가 쿵쾅쿵쾅 점점 커져가 혹시나 들리지는 않을까 괜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신입 직원이 사실 제 첫사랑과 너무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여자한테 더 끌렸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막내이다 보니 저희 테이블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 알게 모르게 제일 먼저 신입 직원에게 계속해서 줬습니다. 조금이나마 먼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은근슬쩍 계속 챙겨주었어요. 고기를 계속 접시에 담아주고 술도 반잔씩만 채워주었어요. 신입 여직원을 그녀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대리님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고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제 머리를 온통 뒤집고 다녔습니다. 회식 자리가 무르익을 쯤 사장님은 그녀에게 인사말이라도 하라고 하셨고 그녀는 일어나서 부끄러워하며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며 사랑스러운 인디언 보조개와 예쁜 목소리로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선배들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잘 받아먹는 그녀는 어느새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얼굴이 발그레진 그녀는 더 귀여워 보였고 술이 조금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리님도 고기 좀 드시고 저랑도 좀 한잔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때부터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고 쌈까지 싸주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겼는지 결혼은 했냐, 대리님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내심 기분은 좋았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깊게 착각하지 말자 주문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렇게 1차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기분이 좋은지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2차는 술 파는 노래방을 갔어요. 제일 큰 룸을 빌려 노래를 부르고 괜스레 속이 타서 맥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저는 참고로 노래를 잘 못해서 탬버린만 치고 흥만 돋구고 있었죠.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그녀에게 신입 직원도 노래 하나 해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신입 직원은 흥을 돋구려고 했는지 땡벌을 불렀습니다. 그냥 하나하나 다 이뻐 보였어요.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잘 해보겠다며 귀엽게 땡벌을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삼겹살 먹으며 한마디 할 때 쑥스러워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렇게 회식 자리가 끝나고 저는 선임들을 챙겨보내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택시 태워서 보내려는데 그녀가 대리님, 오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는 저희 둘이 술 한잔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자려는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와이프는 세상 모르고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데 말이죠. 오랜만에 설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둘이 술 한잔 하자는 그녀의 모습이 왜 이리 아른거리는지 밤잠을 설쳤네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에 술깨는 음료와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어제 챙겨주셔서 고맙다고 숙취 음료 드시고 힘내시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대리님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메모를 보고 괜히 주위를 둘러보며 눈치를 보았고 심장이 쿵쾅거려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양심에 찔려 살짝 흔들렸지만 양심은 아주 잠깐 저를 흔들리게 했을 뿐 와이프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녀와 술을 먹으러 가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아는 형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해서 술 한잔하고 갈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 라고 감정을 잡고 얘기를 하니 와이프는 알겠다고 만나서 얘기 잘하고 오라고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이 설레이는 감정을 참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술을 사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늘따라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던지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퇴근을 하고 함께 술을 먹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술을 먹는 자리라 좀 어색하고 눈치 보이고 그랬지만 술의 힘은 역시 대단합니다. 어느새 서로 맘 편히 얘기를 하고 있지 뭡니까. 그녀는 저에게 오빠라고 부르고 있었고 저 또한 말을 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완전 술꾼의 애교도 많고 굉장히 솔직, 화끈한 스타일이더라고요. 와이프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와이프한테서 볼 수 없는 매력에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그녀에게 자꾸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친구가 되었고 와이프한테 거짓말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날까 장소도 여러 곳으로 옮기며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눈을 피해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술친구이자 예쁜 동생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사이에는 점점 뭔가 야릇한 분위기가 생겼고 처음에는 동생으로만 생각하자고 생각했던 저의 마음과 다짐은 저기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녀가 이미 여자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유부남이라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해서 너무 좋다고 대리님이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저를 흔들더라고요. 저도 내가 유부남이라 너무 속상하다고 너를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고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녀와 썸을 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는 노래방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피곤하면 좀 쉬었다가 한 잔 더 할래? 라고 했고 자기는 술이 너무 모자라다며 한 잔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뭘 쉬는데 라고 했더니 그녀는 여기 모텔에서 좀 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녀는 왜? 싫어? 라며 저를 올려다보며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에 이미 이성의 끈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모텔로 향했고 방으로 들어서자 와이프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미 저는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뽀얀 속살과 풍만한 몸매를 직접 보니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저희는 서로의 성감대를 찾아가며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달콤하고 짜릿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탐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키스를 하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면 술 한잔하고 모텔 대시를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몰래 하는 불장난이 더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잦아지냐고 서운해하는 와이프는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저희는 회사 탕비실이나 계단에서 몰래 만났고 점점 대범해져 키스도 하고 만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륜행각은 일상이 되었고 이제는 죄책감마저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술 먹자는 얘기도 만나자는 횟수도 적어지더라고요. 저는 왜 요즘 만나자는 얘기를 안 하냐, 나한테 뭐 기분 상한 게 있냐 얘기하며 혹시나 그녀가 나에 대한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며 명품을 선물해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물을 주고 나면 다시 예전의 그녀로 돌아와 일이 끝나고 모텔을 가서 또 그녀의 살결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만남이 뜸해지던 때에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저희 회사 선배와 그녀가 같이 걸어가는 걸 봤고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계속 약속 횟수도 자꾸 줄고 그녀가 저를 조금씩 피하는 것 같다 싶었는데 어느 날 회사에 한 선배의 형수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는 오자마자 이 새끼랑 바람핀 년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놀라서 형수를 쳐다보니 형수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형수는 너구나? 라고 말한 뒤 그녀의 싸대기를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멈춰 있었고 남편 간수 못한 게 자랑이냐며 당신이 뭔데 나를 때리냐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형수는 흥분해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간통죄로 너 고소할 거라고 악에 받쳐 소리 지르니 회사 선배가 형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과 목소리로 뭐 구경났어요? 뭘 그렇게들 쳐다보고 난리야. 소리를 지르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더라고요. 그녀와 불륜행각을 벌였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러면서도 그녀에 대한 배신감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불륜이긴 해도 정말 사랑했는데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졌습니다. 더 충격이었던 건 퇴근길에 그녀가 함께 가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선배랑도 그랬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한 남자가 저 말고도 여럿이더라고요. 다들 하나같이 명품을 선물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랑도 그렇게 자주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이랑은 또 언제 그렇게 만나고 다닌 건지. 형수가 찾아와서 뒤집고 나니 저도 번뜩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가끔 너무 마음이 잘 맞고 말도 잘 통한 그녀가 떠오르네요. 연락하면 그녀가 받아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